2026년 7월 28일 화요일 QLD 10년 장기 투자 190일째 날입니다. 자, 먼저 오늘까지 제가 QLD 매수에 사용한 총 투자 원금은 1,945만 원이고요. 수익률은 플러스 17.78%, 수익금은 플러스 345만 원, 평균 단가는 69.85달러, 총 보유 수량은 190개가 되었고요. 비트코인 2배 레버리지 BITU의 수익률은 마이너스 1.38%, 수익금은 마이너스 23,124원, 평균 단가는 9.53달러, 총 보유 수량은 120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QLD와 함께 모아가고 있는 우리나라 국산 토종 커버드콜 배당주들입니다. 먼저 에이스 고배당주 플러스 커버드콜 ETF의 수익률은 마이너스 5.11%, 코덱스 200은 마이너스 15.46%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까지 저의 야심 매매법 계좌 총 평가 금액은 1억 328만 4,394원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댓글 질문에 대한 답변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구독자 노미라님께서 QLD 5.19 매도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일단 1차로 제가 얼마 전에 QLD 수익률이 플러스 한 50% 정도 올라갔을 때, 그때가 병원에 제가 입원해서 수술했었던 그때거든요. 그때 한 50% 이상 부분익절을 과감하게 진행을 했었죠. 그런 다음에 제가 QLD 수량을 날짜와 정확하게 맞춰놨습니다. 그래서 내일 하나씩 매수해가기로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다음 매도 시점을 저는 이렇게 잡아봤어요. QLD가 액면 둔화를 할 때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QLD를 1,000개 모았다고 했을 때, 그때 액면 불화, 즉 주식 둔화를 했다고 가정해 본다면 QLD 수량이 2,000개가 되겠죠. 그때 QLD를 50% 매도한 1,000개를 팔아버리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 1,000개를 계속 유지하면서 날짜 맞추고, 그 다음에 그 매도에서 얻은 그 수익금으로 일단 배당주를 살 겁니다. 그런 다음에 나머지는 계속해서 QLD를 매수하는데 사용해 볼까 합니다. 참고로 앞으로도 계속 10년 동안 저는 매수 방식이 똑같아요. 그냥 매일매일 하루에 한 개씩 사는 전략입니다. 타이밍 같은 거 잡지 않고요. 그냥 아무 때나 매일 한 개씩 사는 이 전략으로 제가 삼으려고 하고요. 금요일 날은 세 주를 매수합니다. 왜냐하면 토요일과 일요일 것까지 장이 열리지 않는 날까지 금요일 날은 총 3주를 매수한다는 거 공유해 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먼저 나스닥 100 차트부터 한번 봐보면요. 여러분 차트 모양이 일단 좋지가 않습니다. 지금 유튜브 댓글 보니까 난리가 났더라고요. 일단은 안타깝게도 제가 1차 지지선으로 잡아왔던 나스닥 100 선물 기준이에요. 28,250포인트가 뚫린 상태. 뚫려버렸어요. 제가 왜 이렇게 뚫렸는지 이후에 또 시황 정리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선물시장에서 마이너스 0.7%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요. 일단은 엊그제 27,948포인트에서 반등해 주잖아요. 여기 이 라인이 지켜지는지 이걸 일단 봐야 되겠고요. 만약에 여기가 뚫려버린다면 저는 조금 더 추가 하락이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기 26,382포인트까지도 내려올 수 있겠다. 저는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내려올 수도 있다라는 멘탈 라인을 일단은 가져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건 QLD 차트로 한번 봐보시면 일단 여기 마이너스 13% 정도 하락한 71달러 정도가 제가 보는 바닥 라인, 다음 바닥 라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야심가족분들 여기까지 내려온다 하더라도 절대로 쫄지 마시고 여러분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좋은 주식을 싸게 더 많이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어차피 나스닥 주가는요. 길게 보면 우상향이에요. 물론 앞으로 이게 한 1년 동안 예전에 2022년도처럼 1년 동안 계속 빠질 수도 있는 것이고, 모르는 거죠, 그건요. 계속 빠지면 계속 사면 되는 거잖아요. 빠질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런 거 연연 안 하죠. 요 정도 빠졌다고 해서 멘탈이 흔들린다? 왜냐면 QLD 10년 단기 투자는 포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일단 이제는 알았어요. 나스닥 주가는 길게 보면 우상향이다. 예, 단지 좀 시간이 걸릴 뿐이에요. 그러니 우린 그냥 주가가 떨어지던 올라가던 매일매일마다 QLD를 다 한 주씩 매수해가는 이 전략만 지켜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 저는 여기서 뭐 떨어져 봐야 뭐 얼마 더 떨어지겠습니까? 예, 2022년도에 비하면 뭐 이거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저는 그래서 여기서 지금의 상황은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될 상황이지, 뭐 그냥 다 팔아버리고 뭐, 포기한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주가가 빠진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또 우리나라 코스피 주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떨어질 때가 지금이 매수 기회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 저와 함께 10년 동안 이런 전략으로 한번 계속 가보시자고요. 반드시 좋은 결과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하고요. 이렇게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뭘 하시라고요? 좋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다. 댓글 그러면서 쭉쭉부터 신나게 쭉쭉 진행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 지수를 이렇게 아래로 끌어내린 문제의 반도체 지수 한번 봐보시면, 자, 일단 먼저 이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하고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여기 11,203포인트에서 정확하게 잘 반등해 준 상태죠. 자, 그런데 지금 선물 시장에서 나스닥 100 주가가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오늘 장이 시작되면 속술이나 이런 반도체 섹터들은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자, 그래서 반도체 지수가 전 앞으로 여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기준으로 1,204포인트까지 여기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상승한 그 상승분의 딱 중간 지점이에요. 퍼센티지로 보면 마이너스 30% 지점인데 요 정도 마이너스 30% 정도까지는 좀 내려오지 않을까, 이게 저의 생각이고요. 요 정도는 내려와 줘야 그 다음에 반등했을 때 건강하게 더 위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겠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이것을 속슬 차트로 한번 봐보시면 저는 여기 속슬 98달러가 되겠습니다. 98달러. 이 속슬 98달러 정도까지는 내려와 줘야 어느 정도 좀 바닥을 좀 치지 않을까, 반도체 바닥을 치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속술 투자하시는 우리 야심가족분들 여기 98달러 요 정도까지 멘탈성으로 유지하시면서 떨어질 때마다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대응이 나가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차트 한번 봐보시면 분위기가 어저께까지만 해도 참 좋았어요. 그런데 이 나스닥 주가가 밀리면서 당연히 비트코인도 당연히 밀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시황에 따라서 이렇게 비트코인 주가가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더 중요한 이유, 이렇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시황 정리 때 정확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차트상으로 본다면 여기 제가 기준점으로 보고 있는 녹색 기준선 21선이 시원하게 지금 깨진 상태죠. 여러분,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여기 21선 위에서 계속 놀았다면 참 좋았을 텐데, 그죠? 네, 여기가 무너져 버렸어요. 분위기가 좋았는데 어떤 사건에 의해서 그 제가 일단 설명드려 볼게요. 자, 그래서 일단 여기 깨졌습니다. 깨졌다면 저는 더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BITU로 한번 보신다면 여기 9.1달러 정도가 되지 않을까. 9달러, 9달러 초반대. 그래서 이제 8달러 후반도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9달러 초반대, 9달러 정도로 내려오게 된다면 저는 좀 대량으로 매수해 볼 생각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야심가족분들 이렇게 주가가 떨어진다고 해서 뭐 나스닥 지수나 비트코인이나 반도체, 우리나라 코스피까지, 코스피 지금 엄청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자,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저는 반드시 반등할 것이라 보고 있고요. 나스닥 주가보다 코스피 주가가 훨씬 더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더 많이 떨어지는 것은 이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저는 건강한 조정으로 보고 있다.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저가 매수로 대응해 나가면 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다는 거 공유해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왜 나스닥도 그렇고 반도체, 비트코인, 코스피까지 왜 이렇게 지금 폭락하고 있을까?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직접적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중국에서 나온 돌발 악재 때문인데, 지금
중국의 반도체 국이라고 하죠. 시진핑이 뭐 장난이 아닙니다. 그 로봇 국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반도체 국이 예전에는 뭐 축구 국기도 있었는데 무조건 장르로 국이에요. 그냥 밀어붙입니다. 그냥 국가적으로 그냥 막대한 자금으로 그냥 밀어붙이니까 뭐 그냥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정말 무섭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자, 아무튼 이 중국 친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반도체를 찍어내는 노광 장비까지 국산화시켰다. 정말 대단한 중국입니다. 예, 그러니 앞으로 중국이 반도체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해 놓으잖아요. 이 노광 장비가 무엇입니까? 이 반도체를 찍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기계라는 거예요. 장비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것이 바로 이 노광 장비에 가장 특화된, 예, 지금까지 그냥 아무도 이 노광 장비를 만드는 그런 회사가 없었잖아요. 독점해 오던 ASML입니다. 이 ASML 잘 아시죠? 이 ASML이라는 기업이 노광 장비를 독점해 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그냥 자기네들이 갑이었는데, 주루에서 지금 또 노광 장비를 이게 만들어버리니까 난리가 나고 난리가. 그래서 주가가 이제 폭락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도 굉장히 당연히 큰 타격을 받겠죠. 사실 저도 어제 이 뉴스를 보면서 좀 마음이 불안하더라고요. 네, 아니나 다를까. 그냥, 바로 그냥 하락하고 있습니다. 요즘 중국이 정말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이 반도체 생산에 이어서 이제 노광 장비까지 만들어내고 있으니 우리가 앞으로 중국을 우습게 보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 계속 이어지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너무너무 중요하게 됐습니다. 만약에 실적이 좀 부진하다? 예, 큰 수가 빠지는 거죠. 예, 거기다 향후 가이던스가 좀 안 좋다? 그럼 더 빠지는 거예요. 예. 근데 실적이 잘 나왔어요. 그런데 시장이 예상치보다 좀 덜 나와서 그래도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번 실적 발표 이후에도 주가는 흐지부지할 것이다. 이거 저의 생각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좀 주가가 빠지더라도 겁먹지 마시고 계속해서 분할 매수도 대응해 나가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AI 자본 지출 캡텍스에 대한 이 논란, 이 논란이 더 깊어졌어요. 중국이 지금 노광 장비까지 만들면서 국산에 성공했다는 소식. 야, 이건 정말 반도체 섹터뿐만 아니라 아마 미증시 전체의 진짜 악재 중에 악재라고 저는 볼 수 있겠다. 자, 그래서 이건요, 예전에 그 딥시크 때 쇼크 있었잖아요, 딥시크. 예, 그 다음에 뭡니까, 케미 K3, 요거, K-케미3. 이것과 좀 비슷한 그런 내용이 아닐까 싶어요. 이번엔 노광 장비를 국산화했다는 것이 말이죠. 자, 그래서 앞으로 당분간은요, 단기적인 주가의 변동성이 극에 달할 듯해 보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코스피 진짜 미친 변동성 어마어마하겠죠. 오늘도 지금 뭐 장난 아니네요. 그죠? 자,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느 정도 이런 주가의 변동성, 그다음에 조정이 있는 후에 향후에 투자자들의 재평가가 있을 것이다. 예, 저는 여기에 기대를 한번 걸어봅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국산화에 성공한 노광 장비가 별로다. 예, 별로네. 뭐 키미 K3 뭐 별로네. 이런 평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서 맞아. 역시 노광 장비는 전통 있는 ASML이 최고야. 뭐 이런 평가가 나오면 다시 주가는 반등하게 되겠죠.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로 이 중국산 노광 장비가 앞으로 좀 별로일 것 같다라는 그런 평가가 나올 것 같아요. 이런 재평가가 나오지 않을까? 지금이야 무서워가지고 뭐 중국이 노광 장비 만들었대 막 난리가 나는데 여러분, 이 최첨단 이런 장비들은요, 이 제조 기술에 필요한 반드시입니다. 시간 반드시 필요하고요.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만큼 노하우와 기술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중국이 날고 긴다고 해도 이렇게 빠른 시간에 이 ASML을 능가하는 그런 장비를 만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이 중국이 반도체 메모리 지금 만든다고 해서 그 기술 수준이 우리나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마이크론보다 훨씬 더 갑자기 막 뛰어날까요?
저는 격차가 좀 좁혀지긴 했지만 이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한번 봐보세요. 제가 어제 사무실에서 SBS 뉴스를 혼자 이렇게 컴퓨터로 보다가 캡처한 화면입니다. 지금 전 세계 D램 시장 점유율을 보시면 삼성전자가 몇 프로입니까? 38%로 월등히 높은 1등이죠. 자, 그 뒤를 이어서 SK 하이닉스가 20%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뒤로 마이크론이 22%. 자, 그리고 중국의 요즘 한참 뜨고 있는 흥식 메모리가 몇 %예요? 8% 점유율을 가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거 보시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갑자기 흥식 메모리가 이 몇 꼴등에서 갑자기 막 1등이 될 수 있을까요? 갑자기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막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물론 언젠가는 따라잡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시간이 빨리 올까요? 저는 빨리 오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가능성은 있겠죠. 물론 중국이 따라잡을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매우 낮은 가능성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메모리 반도체 산업, 이 최첨단 이런 산업은요, 반드시 시간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 긴 시간과 함께 엄청난 기술과 노하우가 축적되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뉴스가 나온다고 해서 지금 나스닥수가 막 반도체 지수 막 폭락하고 있죠.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코스닥 완전 지금 막 폭락하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여러분 멘탈을 지키셔야 돼요. 멘탈을 지키자. 그런 소리 뭐만 하면 돼요? 적감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매일마다 그냥 내가 정한 수량만큼 사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방법 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QLD만 열심히 모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머리 아프게 타이밍 같은 거 잡을 필요도 없습니다. 오를 폭락하면 언제까지 오를 타갔다가 좀 더 내려가면서 여러분 그거 저점 못 잡아. 잡으려고도 하지 마세요. 스트레스 같습니다. 그냥 매일매일 한 개씩 사시면 돼요. 아니면 여러분이 정한 수량만큼 10,000원씩 사셔도 되고 5,000원씩 사셔도 되고 일주일에 한 주 사셔도 되고 여러분 월급 타서 그냥 매달 사셔도 상관없어요. 우리는요 주가가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고 그냥 오를처럼 내려가면 더 좋은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앞으로 1, 2년 투자하고 말자는 아니잖아요. 앞으로 12년 이상 계속해서 우리는 장기 투자를 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한 반복하면서 매일매일마다 무한 반복하면서 QLG 우리가 모아가다 보면 여러분 반드시 우리 모두 경제적 자유와 행복한 노후의 꿈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함께하면 할 수 있습니다.